자, 출석 종료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다시 훑어보고 얘기 못했던 것도 좀 있네요. 자, 충방전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리튬 양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 이게 또 봐도 잘못됐네. 음극에서는 이 반응이다, 이 반응. 이게 아니라. 리튬 메탈을 이용하면은 리튬 메탈을 이용하면 당연히 이 반응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리튬 이온 전지는 음극이 요 그래파이트라고 했죠. 요 그래파이트. 그래서 리튬 양이온이 여기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이쪽으로 확산돼, 양극 쪽으로 확산돼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또 리튬 양이온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서 리튬 양이온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산화수가. 알겠죠? 그래서 요게 아니다. 알겠죠? 명심하세요. 요게 좀 잘못됐네. 요 그래파이트가 없을 경우에 순전히 리튬 메탈을 이용하면, 이게 리튬 메탈이면 요 반응이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용화돼서 쓰는 리튬 이온 전지들은 다 음극이 그래파이트입니다. 그래서 음극 반응은 요 반응. 알겠죠? 고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용어 하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음극, 양극, 뭐 캐소드, 애노드라는 의미가 있을까, 과연? 충방전 하는데. 여기서 충전, 방전하면 산화 환원이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전극이 뭐 캐소드다, 애노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방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방전 기준으로 이쪽에서 환원이 일어나요. 리튬 양이온이 들어오고 전자가 이쪽으로 공급되고. 그래서 이쪽이 환원이 되니까 캐소드, 이쪽은 반대로 산화가 일어나니까 방전할 때 애노드입니다. 알겠죠? 우리말로 양극, 음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못한 것 같고, 요거 꼭 고치세요. 알겠죠? 여기 그래파이트가 있으면 요 반응이 아닙니다. 리튬 양이온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리튬 양이온은 전하 운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리튬 양이온이 산화되거나 환원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요거는 리닥스 플로우 배터리 ESS에 사용한다 그랬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요런 장치를 차에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캐소드 애노드가 아니라 여긴 전극이 아니라 요 용액이잖아요. 그렇죠? 전해질 자체가 전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솔라이트, 애놀라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리닥스 플로우 배터리에서는. 자, 그리고 요거는 새로 넣은 자료입니다. 뒤쪽에 보다는 여기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 보통 충방전 속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배터리의 용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류 값을 기준으로 하면 용량이 아주 큰 배터리는 뭐 예를 들어서 1mA를 흘려도 한참 걸리고,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1mA 하면 금방 차죠. 하지만 이 전류 크기는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량에 따른 뭔가 이제 차이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C 레이시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C 레이시 뭐냐? 100% 충방전하는 시간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죠. 30분 동안 100% 충방전하면 2C 레이시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충방전하면 1C 레이시, 2시간 동안 100% 충방전하면 0.5C 레이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 레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충전 속도가 빠르고, 작으면 작을수록
충전 속도가 느린 거죠. 2시간 동안 충전이나 2시간이나 충전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C레이트를 이야기할 땐 항상 100% 용량이 얼마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우리 LCO 같은 경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상업화에 성공한 배터리죠. 이런 것들 뭐 이론 용량이 뭐 대략 270 정도 됩니다. g당. 뭐 요걸 잡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량 뭐 160부터 180 뭐 이런 용량을 100% 충전 상태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요건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선택하면 되고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배터리 뭐랄까 충방전 속도를 우리가 평가할 때 여기 그 얘기가 여기 있죠. 느리게 충전하는 경우, 빠르게 충전하는 경우. 3C 레이시면 얼마니까? 3분의 1시간이니까 20분이네. 20분 동안 완전 충전. 요거는 뭐예요? 5시간 동안 충전. 방전이죠. 그래서 보면은 요 충방전이 느리면 느릴수록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용량이 느리면 용량이 커지고 빠르면 용량이 낮아지는 특성을 갖죠. 자, 그리고 요 정도 용어는 알아두세요. 요 SOC라는 게 스테이트 오브 차지라고 충전 상태를 의미하는데 뭐 SOC 뭐 50% 그러면 반만 충전했다는 얘기고 SOC 뭐 70%면은 70% 충전했다. 전체 용량에 그런 이야기고 OCB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물리, 전자기학, 뭐 전자공학, 전기공학 뭐 다 중요해요. 배터리, 태양전지, 회로가 들어가는 전력 파워 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오픈 서킷 볼테이지 개방 회로 전압. 예를 들어서 어떤 배터리가 있으면은 이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회로가 연결되면 반드시 저항이 있겠죠. 이게 뭐든 간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전압을 측정하면 여기가 복잡해진다. 전압 측정하는 기본 원리만 하나 간단하게, 그치? 우리 저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전압 측정 방법 이런 상태로 측정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배터리 셀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 상태로 전압을 측정한다는 거지. 오픈 서킷이잖아. 개방 회로가 끊어진 상태에서 양쪽 전위를 측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정확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오hm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일어나질 않잖아.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방회로 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요걸 OCV, 오픈 서킷 볼티지 이런 표현 사용하고 물리나 뭐 회로 쓰는 사람들에서는 VOC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픈 서킷 볼티지. 이 정도 용어는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분리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거기에 관련된 특허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 자, 오늘은 이제 애노드부터 들어갑시다. 애노드 보고 그리고 전해질 좀 보고 그리고 양극 중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거 중요한 거 두 가지 LIF, LFP하고 LMO 이 두 가지 오늘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음극은 첫 번째 자료에 좀 자세히 다뤘었죠. 중국의 흑룡광성에서 주로 많이 나고 크게는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이 있다. 그렇죠? 천연흑연은 그냥 땅에서 파내는 거. 요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순도가 좀 낮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표면에 부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표면 코팅을 합니다. 표면 코팅을 해서 이제 배터리에 음극에 적용하고 인조흑연은 이제 석유 전제 과정에서 나오는 피치 성분을 이용해서
이것도 얘기했죠. 피치를 이용해서 요걸 고온에서 열처리해서 그래파이트 흑연으로 만듭니다. 이 장점은,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너무라는 표현 좀 그렇고, 가격이 천연 흑연에 비해서 비싸다는 거. 그렇죠? 장점은 요거죠. 내가 모폴로지를 일단 동글동글하게 이렇게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동글동글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극에 이게 음극 전극 못 쓴다 그랬냐? 하퍼. 여기에 이렇게 흑연을 얇은 필름으로 만들 때 정해진 두께에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 패킹이 잘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모양이 불균일해서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만큼 용량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여기에 보면은 N은 좀 마켓 예측인데, 여기에서는 요것만 보면 돼. 여기에서는 메조 페이스하고 뭐 아티피셜 그래파이트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이제 묶어서 아티피셜 그래파이트 인조연 요거죠. 요만큼 내추럴 그래파이트 요만큼. 요거 좀 옛날 자료다. 그래서 2017년 자료를 보면은 17년이면 여기쯤 되겠지? 거의 반반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예측이, 여기에서의 예측은, 이게 링크가 좀 잘못됐는데? 아무튼 이런 예측은 굉장히 많아. 구글 찾아보면. 내추럴 그래파이트의 양이 이제 좀 늘어날 거다 이거지.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지금 배터리 분야는 뭐냐? 전쟁하는 게 용량, 그치? 용량하고 가격.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잖아. 그 외에 안정성은 또 따로. 안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불이 안 나야 될 거 아니야. 요건 이제 연구 개발을 따로 진행하고 있고, 요 이제 경제성 면에서 용량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내추럴 그래파이트가 아마도 앞으로 수요가 많지 않겠냐 이런 예측인데, 요건 이제 회사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고. 자, 다음은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은 카보네이트 계열을 사용해요. 이건 유기 전해질이죠. 여기 있는 건 유기 전해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용액을 쓸 수가 없죠. 물이 분해되기 때문에 폭발하죠. 그래서 이제 유기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카보네이트 이 특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펑셔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카보네이트인데, 그렇죠? CO3. 요 카보네이트를 쓰는 이유는 이게 리튬하고 배위를 잘해요. 리튬을 주변에서 이렇게 안정화시켜줘요. 여기 옥시전이 있으면은 안정화시켜서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디퓨전 할 때. 핵산 같은 거 써봐요. 핵산. 아니면 톨루엔. 이게 리튬을 배일 못하니까 이건 침전되지. 뭔가 솔트 형태로 뭔가 침전이 일어날 거야.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없지. 확산을 못해. 양극 음극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쓸 수가 없고, 배위가 가능한 요 카보네이트가 많은 풍부한, 옥시전이 풍부한 카보네이트 펑셔널 그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상업적으로 쓰고 있는 건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그리고 이제 업체에 따라서 이제 기호의 차이죠. 다이메틸 카보네이트, 다이에틸 카보네이트, 에틸 메틸 카보네이트, 이 아래에 있는 세 개죠. 이런 것도 넣었는데, 장단점을 한번 봅시다.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일단 EC, PC, 요 사이클릭 컴파운드죠. 사이클릭 컴파운드들은 보일링 포인트가 일단 높아요. 그럼 안정하다는 얘기죠. 그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열이 많이 납니다. 특히 여름에는 열 방출도 어렵겠죠. 냉각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베퍼레이션 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뭐 용기 내 압력도 차고 약간 셀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죠. 요, 요 타입, 요렇게 사슬형으로 생긴 카보네이트 계열은 BP가 요거밖에 안 돼요. 100도 근처. 그럼 충분히 휘발이 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요거는 안 좋고 멜 이게 맞나? 너무 높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범위에선 이게 솔리드라는 얘기죠. 이게 고체면 어떻게 돼요? 고체면은 리튬 이온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쵸? PC는 충분히 낮고 그리고 요 봅시다. 가지형 사슬형 카보네이트는 멜팅 포인트가 전반적으로 낮죠. 이렇게 되면 뭐냐? 이 멜팅 포인트가 낮다면은 추운 환경에서도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얼어버리지 않으니까 전해질이. 그래서 멜팅 포인트가 낮은 것이 좋고 결국에는 끓는 점이 높고 멜팅 포인트는 낮은 게 좋다는 얘기네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다냐? 다일렉트릭 컨스턴트 극성입니다. 용매의 극성인데 극성이 이게 사이클릭 컴파운드가 높죠. 이 극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런 전하를 갖고 있는 솔트를 잘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좀 유리하네요. 요것들보다. 비스커시티 이건 뭐냐? 점도에 따라서 우리 저기 전해질 챕터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비스커시티에 따라서 디퓨전 코이피션트가 변한다. 리튬 이온이 전해질 내에서 확산을 하는데 비스커시티가 높으면 확산 속도가 느려서 충방전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이클릭 컴파운드는 비교적 비스커시티가 높고 요 리니어한 사슬형 카보네이트는 비스커시티가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확산 면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하나만 딱 쓰고 우리 회사는 요걸 쓴다. 우리 회사는 요걸 쓴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실험실에서도 실험실마다 이제 그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이거 야 이거 뭐냐 PC다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잘못된 게 많을까? 잠깐만. 그건 나중에 잊으니까 띄워놓고 일단 요거 PC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섞었습니다. 뭐 나는 요거 1대1로 섞을 거야. 아니면은 요거 뭐 3대7로 섞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해질 안에 솔트가 있어야겠죠. 그쵸? 보통 리튬 솔트로 LiPF6라고 읽어요. 보통 LiPF6 요걸 솔트로 사용해서 전해질 내에서 리튬이 이동하는 거죠. 야, 용액 내에서 요것만 요렇게 이동할 일은 없잖아. 전하가 맞아야 되잖아. 얘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이 음이온이. 그래서 요 솔트가 내 생각에 이게 약하게 이렇게 쌍으로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카보네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살짝 배위돼서 양극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그다음 리튬 폴리머 전지. 요거는 이제 전해질로 요런 거 대신 폴리머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왜 이렇게 이름을 쓰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리튬 이온 전지예요. 당연히 리튬 이온 전지인데 전해질을 유기 전해질을 쓰지 않고 폴리머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상업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확산 속도가 떨어지죠. 이건 액체고 이거는 겔 타입이에요. 겔 타입. 끈적끈적한 겔 같은 상황이에요.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그 사이를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느냐? 일반적으로 여기서 쓰는 폴리머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폴리카보네이트,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거 부타다이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서가 있는 걸 씁니다. 이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폴리프로필렌 글라이콜. 그래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은 옥시전이 하나마다 이렇게 카본 하나 사이에 두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서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있죠. 그러면 여기 전자쌍들이 리튬 양이온을 안정화시키면서
이 체인 전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얘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위되면서 여기 요 그림을 보면 여기에 있는 4개에 의해서 결합돼 있었는데 옆에 있는 옥시전에 배위되면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폴리머다 보니까 겔 타입이라고 했죠. 온도가 좀 낮아지면 추워지면 이게 잘 이동을 못해요.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저온 환경에서 이게 좀 단점이 또 생기죠. 원래 이제 확산 속도도 유기전해질에서 유기전해질보다 느린 데다 온도에 민감하다. 특히 낮은 온도에서. 자, 전해질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당연히 양극과 음극의 그 높은 일렉트로닉 포텐셜을 견딜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전해질이 분해가 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전해질의 호모와 루모 레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모 루모가 뭔지는 알겠죠? 만약에 에너드의 일렉트로닉 포텐셜이 이만큼 놓고 이쪽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에너드 쪽이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죠. 반대로 양이온들은 위로 갈수록 안정해진다는 얘기겠죠. 자, 보면은 일렉트로라이트에 이제 요게 호모, 루모 레벨입니다. 얘들이 루모부터 봅시다. 루모가 에노드 쪽에 전극에 요건 페르미 레벨이라는 뜻인데 지금 설명하기 그렇고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해 놓으세요. 정확한 물리적 의미 따지면 시간 걸리니까 전자의 평균적인 에너지다. 알겠지? 우리가 수압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물의 높이로 이야기하잖아. 그렇지? 바다 밑 바닷속으로 뭐 1000m 들어가면은 몇 기압이야? 100기압이다. 뭐 깊이, 높이 이런 단위로 이야기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렉트론의 평균적인 에너지를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일렉트론의 평균적인 에너지가 에노드가 굉장히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표준 전극전이 수소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에 대해서 마이너스 3. 몇 볼트 굉장히 네거티브하죠. 요게 굉장히 높이 있는데 일렉트로라이트의 호모 레벨이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아래 여긴 비어 있으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가죠. 일렉트로라이트가 환원됩니다. 반응이 일어나서 분해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다른 컴파운드로 바뀐다는 얘기죠. 반대로 캐소드는 굉장히 아래쪽에 있겠죠. 아래쪽에 있는데 일렉트로라이트의 루모 레벨이 아까 얘기 잘못했다. 이게 루모네. 요 호모 레벨이 캐소드의 평균적인 일렉트론의 포텐셜보다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일로 가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일렉트로라이트가 산화될 거 아니야. 이 경우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일렉트로라이트의 호모와 루모 레벨이 얘는 아래로, 호모는 아래로, 루모는 위로 이렇게 되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에노드에서는 전자가 이쪽으로 못 가고, 그렇지? 캐소드는 전자를 못 빼앗아 먹고. 그러면은 일렉트로라이트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하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가 전지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압을 가급적 큰 걸 쓰거든. 지금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전지는 4V 이상이잖아. 그렇지? 4.2V, 3V 이래. 유기물로 어떻게 만들어도 리튬이온을 잘 전달하면서 뭐 카보네이트까지 달고 어떻게 만들어도 이게 요런 식으로 요거보다 아래, 요거보다 위로 만들기가 힘들어. 대부분 다 요 안에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리튬이온 전지를 별 문제 없이 사용하느냐? 여기에서는 지금 안 다루고 있지만 뒤에 한번 나올 거예요. SEI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다.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 뭐냐면은 음극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그래파이트 덩어리가 있어요. 음극에. 여기에 전해질이 와서 카보네이트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당연히 환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못 쓰잖아. 전해질이 계속 분해될 테니까. 이 표면에 보호 피막을 만들어줘. 인위적으로. 요걸 SEI라고 한다. 솔리드, 여기 솔리드지, 그리고 이쪽이 일렉트로라이트지, 인터페이스, 계면. 양극도 마찬가지야. 양극도 파우더로 이렇게 있으면은 양극도 표면에 얇은 피막을 만들어줘. 그럼 전해질이 와서 반응을 못해. 전자를 전달을 못 받아서. SEI는 그래서 양극과 음극 다 만들어준다.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그래파이트 만들고 내가 여기다가 뭔가 양극, 음극에다 뭐 코팅을 해준다. 뭐 물론 천연 그래파이트는 당연히 생산하고 요 따로 코팅 공정을 거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배터리를 만든 다음에 아주 낮은 속도로 충방전을 한 두세 번을 해줘. 굉장히 느리게. 그러면은 전해질이 와서 여기서 분해되면서 전해질뿐만 아니라 뭐 리튬 솔트 같은 거 있잖아. LiPF6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많은 케미스트리가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어떤 반응을 거쳐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SEI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R&D 대상입니다.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아무튼 셀을 만든 다음에 공장에서 천천히 충방전을 두세 번 해서 이제 분해시키는 거예요. 표면에서 아주 천천히 얇은 보호 피막을 이제 내가 컨트롤하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피막이 얇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는 거죠. 그 제품을 이제 팔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충방전 속도가 높아도 요걸 다 막으면서 더 이상 전해질이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SEI가. 자, 다음은 고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은 그냥 안 다루려고 했는데 요새 회사에서 하도 난리들 쳐서 잠깐 짚고 넘어간다. 고체 전해질은 크게 세 가지 타입입니다. 그냥 크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설파이드 계열, 그리고 옥사이드 계열, 설파이드 여기 있네. 옥사이드 계열, 그리고 폴리머도 고체 전해질에 속해요. 자, 그러면은 고체 전해질을 어떻게 쓰느냐? 일반적으로 전해질 하면 우리가 액체를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뭐가 있어요? 불이 잘 나요. 불이 너무 잘 나. 리튬이온 전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량과 가격,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안전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어요. 전에 뉴스 봤을 거예요.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에 불 났는데 소방차들이 죄에 몰려와서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불이 꺼지질 않아요. 거기다 물 부으면 안 되지, 그치? 리튬이 반응해서 더 폭발할 테니까 그 케미컬에 특화된 그런 소방제를 뿌려서 아무리 이제 소화를 하려고 해도 꺼지질 않더라.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면 불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연료가 없으니까. 유기 전해질을 사용하면 유기 전해질 자체가 연료잖아요. 불 잘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이게 개념이 뭐냐? 고체인데 예를 들어서 원자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요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빈 공간들을 통해서 리튬 이온이 이렇게 확산돼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고체 전해질 개념은 배터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뭐 연료 전지라든가 다른 분야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리튬 이온 전지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물질이 리튬 양이온에 대해서 그 전도성을 갖느냐 이제 많이 조사들 해봤는데 이런 이제 후보군들이 떠올랐어요. 꽤 됐죠. 이걸 발견한 지가. 그래서 첫 번째로 설파이드를 이야기하면
성분은 요건데 굉장히 많은 조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제3의 원소들, 다른 원소들도 막 도핑도 하고 그래요. 조금씩 섞어 놓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요런 컴포지션을 갖고 있고, 요거는 설파이드 계열은 특히 중요한 게 이쪽을 보세요. 아이오닉 컨덕티버티. 컨덕티버티 개념 배웠죠? 지멘스 퍼 센티미터 또는 지멘스 퍼 미터. 얼마나 전하가 잘 운반되느냐. 그렇죠? 얘가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고체 전해질 중에서 얘가 제일 전도도가 높고, 보면은 요 Y축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여기 있죠. 그리고 옥사이드 계열은 대충 이 정도예요. 거의 10배에서 심하게는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도도가.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두 번째는 옥사이드 계열. 산화물이죠. 산화물의 특징은 뭡니까? 안정하다는 거죠. 요거하고 그럼 차이는 뭔가? 설파이드 계열은 전기 전도도는 굉장히 우수한데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일단 이 공기 중에서 굉장히 쉽게 산화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황화수소가 나와요. 이거 달걀 썩는 냄새. 그런데 공장에서 이걸 대규모로 만들고 생산하면은 이게 달걀 썩을 때는 아주 극미량 나와서 그 정도 냄새 나는데, 이거 많이 만들면은 이제 독성 가스야, 이거. 그래서 산업적으로 규제가 심해, 이런 가스들은. 만들기 힘들죠. 이거 실험실에서 조금만 다뤄도 온 실험실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된다든가 이런 문제들. 거기에 반해서 요 옥사이드 계열은 굉장히 안정하죠. 산화물, 세라믹이잖아, 세라믹.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산화물들이 굉장히 유리해. 그런데 문제는 전도도가 설파이드 계열보다 훨씬 떨어져. 성분은 리튬, 란타늄, 지르코늄 옥사이드, 그리고 리튬, 란타늄, 타이타늄 옥사이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업계에서는 LLGO, LLTO. 그리고 또 설파이드 계열하고 비교를 해보면 설파이드 계열은 얘들이 약간 물러.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은 필름을 만들어서 고압을 가해서 이제 필름을 만들고 손으로 꾹 누르면은 이렇게 약간 딱딱한 고무처럼 쑥 들어가. 얘들은 뭐야? 세라믹 특성은 굉장히 브리틀하다. 딱딱하고 깨지면 깨졌지 휘어지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공성이 얘는 또 좋지. 가공성. 예를 들어서 음극, 양극이 있는데, 이거 이제 고체 전해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고체 전해질이 여기 안에 양극 소재까지 빈틈없이 파고 들어가야 돼. 유기 전해질은 액체니까 쑥쑥 다 파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고체 전해질은 고체니까 가공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액체보단. 근데 여기 아무튼 다 채워야지 요 계면을 많이 만들어서 리튬이온이 그리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면에서 얘가 연성이 좀 높으니까 옥사이드 계열보다 요런 식으로 만들기가 얘보다는 낫다 이거지. 옥사이드 계열보다. 옥사이드 계열은 브리틀해, 막 딱딱해, 유리 조각처럼. 그러니까 빈 공간도 많이 남겠지. 옥사이드 계열은 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체 전해질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유기 전해질보다는 성능이 크게 떨어져. 실험실에서야 요만한 코인셀 하나 조그만 거 2032셀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걸 양산해야 된단 말이지. 유기전해질 정도의 성능을 내려면은 압력셀을 사용해야 돼. 압력셀. 뭐냐면은 양극, 음극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고체전해질 있고, 이거 어마어마한 압력을.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고체전해질 이제 연구하시는 정치련에 계시는 분 세미나에서 이제 여쭤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압력이 들어가냐면은 요 코인셀 있잖아. 동전 크기.
저기 편의점에서 파는 거 거기 위에 코끼리 5마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코끼리 5마리가 올라가는 정도의 압력을 가해야 이게 성능이 유기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 정도의 성능을 나타낸대. 혹시 갈 길이 멀지 아직? 요렇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게 왜 안정하냐 이야기하면은 여기 구조 특징 하나 또 이야기해야겠다. 뭐냐 여기 특징이 세퍼레이터가 없네. 세퍼레이터가. 그치? 요 고체 전해질 자체가 세퍼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고체잖아 고체. 당연히 요걸 또 얇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 얇게 하면 그 남는 공간에 양극 음극을 더 채워놓으면 높은 용량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 얇게 하면 재수 없는 경우에 양극하고 음극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내부 쇼트 일어나서 불나겠고, 불난다기보다는 성능을 우리가 그 원하는 용량을 사용할 수가 없지. 전류가 새고 있으니까. 이거 고체 전해질 내가 지연하는 걸 봤는데 배터리 팩을 큰 걸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이제 안전장치 다 해놓고 로봇 팔로 순간적으로 펑 하고 뚫어. 송곳으로. 그래도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 대단하지? 그런데 유기전해질 이렇게 놓고 똑같은 이제 셀 만들어 놓고 이 경우에 유기전해질을 놓고 펑 하고 송곳으로 뚫잖아. 그러면은 폭탄처럼 터져. 씩 하면서 무슨 용접하는 불꽃 있잖아. 그런 불꽃이 샥 튀면서 하고 터져. 이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정말 놀랍지? 왜냐하면 고체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연료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체 전해질로 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출시하나 사활을 걸고 이제 R&D를 하는 거야. 그 정도 됐고 당연히 이제 에너지 빌드도 높겠지. 왜냐하면 세퍼레이터가 없으니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무튼 여기 어느 정도 공간은 줘야 된다. 그치? 세퍼레이터처럼.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양극재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LCO를 바탕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LCO에서는 리닥스 페어가 요거 몇 가냐? 플러스 1. 이거 전번에 계산했잖아. 마이너스 4. 그럼 이거 플러스 3이 돼야 되잖아. 그치? 플러스 3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리튬이 일부가 빠져나가 음극으로 이동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전자도 하나 빠져야 되잖아. 그러면 3가가 4가가 되는 거지. 요게 리닥스 페어다. 그러면 코발트 1개당 전자가 몇 개 이동해? 1개. 코발트 1개가 3가 양이온 1개가 전자 1개의 전하량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저장 매체가 이게 되는 거죠. 코발트 트랜지션 메탈. 자, 그러면은 기본 정보는 요거다. LCO 포뮬러 웨이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요거 계산해 보면 몰당 97.87g. 그리고 전자 1개의 전하량은 요 정도는 외워놔야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밀리컨의 유적 실험으로 알아낸 거잖아. 그치? 약간 이제 데이터 치팅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직관은 굉장히 놀랍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뭐냐? 요거야. 스페시픽 커패시티. 왜냐하면은 요거 1kg 갖다 놓고 용량 큰 소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1g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당 얼마만큼의 전하량 Q 쿨롱의 단위 요걸 저장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꿀 거다. 밀리암페어 아워 퍼 그램 단위로. 그러면 1g LCO당 얼마만큼 전하량을 모을 수 있느냐. 요거 계산하면 뭐야? 1g LCO당 CO가 몇 몰 있는지를 알면 되겠네. 그럼 이거는 일렉트론이 몇 몰이 들어가는가를 알고 요걸 계산하면 결국 1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하면 되잖아. 이게 몰 단위니까 아보가드로스 곱하고. 그치?
그 계산이 여기 있다. 1g당 LCO 0.01022몰에 요 단위체가 있고 LCO 1몰당 요거 1몰당 코발트 1몰이잖아. 그치? 그럼 1g당 요만큼 코발트가 있다는 얘기야. 요거 다 약분되잖아. 요거 다 약분되잖아. 그치? 그 다음 1몰 코발트가 전자 1개를 1몰 코발트가 전자 1개 1몰을 저장할 수 있잖아. 전자 1개의 전하량은 요만큼. 1개, 전자 1개의 전하량이 이만큼이니까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전자 1몰에 이게 전자 1몰의 전하량 차지지. 됐지? 그럼 코발트 약분되고. 그럼 LCO 1g당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모으냐 단위가 나오잖아. 1g당 984.3 쿨롱의 전하량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쿨롱이란 단어는 안 쓰잖아. 그치? 소비자도 그렇고 기술자들도 그렇고 이런 쿨롱 단위는 물리하는 사람들이나 익숙하지가 않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암페어 단위를 사용하고 암페어. 그런데 암페어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이동하는가의 단위잖아. 흐름이야. 전하의 흐름. 이게 이제 암페어 단위인데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암페어 전류를 뭐 2초 동안 흘렸다. 그러면은 4쿨롱의 전하량이 흘러간 셈이지. 요 단위로 바꾸자는 거야. 쿨롱을 시간을 곱해서. 그래서 여기 단위가 있고 1쿨롱은 결국 암페어의 시간을 곱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1시간은 3600초. 여기도 잘못됐네. 계산은 맞는데 단위가 약간 여기에 초가 계속 들어가 있어야지. 이거 고치세요. 안 그러면은 단위는 안 맞는다. 계산이. 그치? 1시간이 360초. 그러면 단위 없어지고 3600분의 1 암페어 아워. 암페어를 밀리암페어로 바꾸고 보면 0.277 밀리암페어 아워야. 1쿨롱이. 1쿨롱이라는 전하량은 1시간 동안 0.277 밀리암페어의 전류를 흘렸을 때 이동하는 전하량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다 됐다. 요 쿨롱을 여기에다가 요것만 이제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아까 계산했던 984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되지. 그치? 요거. 그러면은 대략 272 밀리암페어 아워 퍼 그램 LCO당 이만큼의 요건 전하량 단위잖아. 그치? 전하량을 저장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보면은 요새는 이제 4,000이 넘어가잖아. 막 4,800짜리 이런 거 나오잖아. 밀리암페어 아워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램으로 표준화시킬 이유가 없지. 이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이 이만큼이다. 내가 많이 넣어서 양극 음극 소재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만큼의 전하량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야기는 결국 4.8 암페어를 1시간 동안 쓸 수 있다. 이거 용량 어마어마하네. 그치?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전기밥솥 뭐 아니면 TV 이런 거 보세요. 거기 쓰는 전류량이 나오는데 1암페어도 어마어마한 전류야. 그런데 4.8 암페어를 1시간이나 쓸 수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네. 자, 그다음 이제 활물질 일렉트로 액티브 머티리얼 양극 음극 다야. 활물질이라고 하면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 이런 분류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주 큰 대분류인데
insertion은 또는 똑같은 얘기야. intercalation 또는 alloy type 또는 conversion. 좀 크게 작으니까 쓴다 이렇게. 인터칼레이션 타입은 뭐냐면 리튬 양이온이 어딘가에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야.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 이렇게 요 양극응부 이 결정 구조를 보긴 할 텐데 일단은 그림만 보자. 리튬 양이온이 이제 방전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리튬이 빠져나와 아니지? 있어봐. 충전, 방전. 충전하면은 리튬 양이온이 빠져나와 있다가 방전하면은 리튬 양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요 안쪽에서도 계속 확산이 일어나겠지, 그치? 입자가 크니까 뭐 한 20 마이크로미터 이래요. 요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거, 요게 인터칼레이션 또는 인솔션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터칼레이션 타입, 인솔션 타입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알로이는 뭐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합금, 일종의 합금 형태를 갖는 건데 대표적으로 음극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파이트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실리콘을 소량 같이 넣어서 사용한다고 실제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극이 있으면 여기 실리콘 전극에 실리콘 파우더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리튬 양이온이 들어오고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일렉트론이 들어오고 그럼 이제 충전되는 거죠. 충전되는데 전자를 받아먹고 실리콘이 받아먹어요.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리튬 양이온이 얼로이를 형성한다. 합금의 특징은 뭐예요? 특별한 컴포지션이 없죠. 그래서 여기 X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런 걸 이제 얼로이 타입이라고 해요. 합금 타입. 요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왜 그래파이트를 쓰냐? 그냥 이거 쓰면 되지.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만약에 실리콘이면 리튬이 막 끼어 들어오잖아. 합금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아주 얇게 필름으로 만들어서 패킹을 해가지고 빡빡하게 이제 전극 이제 적층을 해가지고 셀을 만들었는데 부피가 이렇게 막 커져버리면 셀이 깨질 거 아니야. 그 캔이 깨진다기보다는 전극 구조 자체가 막 망가져. 이게 문제야. 그래서 실리콘을 그래파이트에 소량밖에 섞어 쓸 수 없는 거지. 물론 이제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실리콘 입자들을 막 카본으로 코팅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하는데 양산으로까지는 아직 못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컨버전 타입은 전환대 아예 이 대표적으로 양극에 사용하는 리튬 설퍼 배터리인데 봐봐. 황 자체가 요게 양극이야, 요게. 아까 요런 거를 대신하는 거지. 컨버전 타입이면 요런 거 대신 황을 쓰는 거야, 그냥. 전극 표면에다가 황을 이렇게 발라놔 그냥 황만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황하고 카본하고 바인더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무튼 황이 있고 거기에 리튬하고 전자가 들어오면 리튬 설파이드 바뀌었잖아. 전환됐잖아. 그치? 그래서 컨버전 타입. 요것도 부피 팽창 문제가 약간 있는데 요거는 지금 LG 화학이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분사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많이 연구를 해왔어. 아주 오랫동안. 들리는 바로는 저기 다른 배터리들 차세대 배터리로 계속 R&D 하던 거 이제 접고 요쪽을 이제 살려놓고 요걸 이제 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 좋냐면은 일단 용량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계보다 훨씬 높아. 뒤쪽에 보게 될 텐데 용량이 훨씬 높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요거 봐. 황. 세상에 널린 게 황이야. 이 가격 너무너무 싸 이거. 남아 돌아서 문제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 이 황은 그리고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거든 황 자체는. 여러분들 오리한테 황도 먹이잖아. 그치? 유황오리 들어봤지? 환경 독성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폐기물 문제도 없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아직 이제
회사에서 발표하지 않는, 이게 뭐 연구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회사 관점이 약간 다르긴 한데, 뭐 부피 팽창 문제라든가 뭐 설퍼가 막 녹아나간다던가 양극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지금 프루프 오브 컨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차세대 제품 이제 기술력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들 있잖아. 왜 자동차 회사들은 모터쇼에 이상한 미래형 자동차 출시하고 그러잖아. 그런 개념으로 드론에 지금 채용하고 있대. 일부 드론에 이거 채용해서, 작은 드론이 아니지 큰 드론에다가 드론 막 날리는 시연도 하고 그런다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지금 이제 상업화에 성공한 건 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인설션 타입. 음극 그래파이트. 그래파이트도 인설션 타입이지. 양극 LCO 기반. 그치? 3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음극은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커머셜라이즈 됐다고 성공했고, 요건 언더 디벨롭먼트 이런 거.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충방전 프로세스가. 자, 양극 소재별 용량과 전압. 이게 잘못됐어. 이건 아까 내가 찾았는데 파워가 아니라 이건 에너지다. 이건 줄 단위겠지, 그치? 고치세요. 왜냐하면 봐봐. 우리 1학년 때 물리 시간에 배웠지. 전압 곱하기 전하량은 에너지. 뭐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그런 거 할 때도 배우잖아. 이 기본 대학 물리뿐만 아니라. 전하량 곱하기 전압은 에너지. 줄 단위야. 근데 여기 봐봐. 볼티지 전압 요거지? 용량 커패시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밀리 암페어 아워 단위인데 요거 전하량이잖아. 풀롱. 휴. 그럼 이게 에너지 단위가 돼야 된다. 파워는 뭐냐? 파워 와트는 에너지를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이런 이야기지. 파워는 출력에 관련된 이야기지. 그래서 요 단위는 이런 식으로도 고칠 수 있겠지. 또는 와트 아워. 우리가 쿨롱 줄 단위를 바꾸듯이 단위 시간당 에너지인데 그걸 얼마 동안 사용하느냐. 그치?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걸 명심하세요.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굉장히 자료에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이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포텐셜 전압입니다. 리튬 리닥스 페어 요거지. 요 전위를 요 전위를 0볼트로 삼고, 0볼트로 삼았을 때 다른 이제 전극 소재들의 전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전압 곱하기 결국 이게 셀의 전이잖아, 그렇지? 음극이 요거니까 그래파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전압 곱하기 커패시티, x축이 커패시티야, 쿨롱 단위.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결국엔 면적이네, 그렇지? 요 면적이 결국 에너지를 의미한다.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래서 그 면적이 클수록 좋은데, 용량을 보자. 요게 LMO야. 요거 여전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 리튬, 망간, 옥사이드. 이론 용량 140. 이쪽이잖아요. 대충 여기 살짝 휘어서. 그런데 전압이 4볼트 이상이야. 그래서 요거는 고출력,
전압이 높으면 출력이 높을 때 유리하잖아, 그렇지? 고출력이 필요한 이제 부분에 좀 사용하고 그냥 일반적인 코인셀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30년 전 노벨상을 받게 한 굿이너프 교수님이 발표한 LCO, 요게 이론 용량이 아까 계산했지 270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니켈, 코발트, 야 요것도 빠졌다. 망간이다, 망간. 이렇게 삼성분계를 사용해. 그럼 용량이 이제 이론 용량이 약간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얘는 사실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만 쓰면 맨 앞으로 가보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만 쓰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요 리튬이 다 빠져버리면 구조가 붕괴된다고. 그래서 일부만 뽑았어. 상당히 많은 리튬은 여기 그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놔야 돼. 이거 다 뽑았으려면은 그리고 전압도 막 4.4V, 5V 막 이렇게 높여야지 뽑았을 수 있단 말이야. 충전할 때.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망가지니까 양극 소재가 망가지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전압을 공칭 전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안전하게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전압 그런 전압을 보통 3.7V로 잡아. 지금 너무 빨리 이야기해서 못 따라올 거 좀 따라오기 버거울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여러분들 인강 볼 때 1.2배속 한다며 내가 1.2배속으로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굳이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이론 용량은 이만큼이죠. 이거 다 꺼냈으면 구조가 붕괴되니까 뭐 한 3.7V까지만 3.7V면 아마 6, 70% 용량일 거야. 6, 70% 그러니까 한 150? 잘해야 160? 160 정도? 그런데 이제 니켈이 들어가면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어. 막 180, 190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사용하는 전압대는 비슷하고. 그런데 여기 봐봐. LCO가 지금 4V대 있잖아. 4V까지 못 써. 그냥 쓰면 구조가 붕괴돼. 이거를 어떻게 4.2V 막 이런 범위로 쓰거든 지금 실제로 상용은. 요 양극 표면을 코팅을 해준단 말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세이 이런 걸로. 그래서 구조 붕괴를 막으면서 억지로 쓰는 거야. 됐지?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이론 용량은 아무튼 비슷하지. 뭐 요걸 일부를 니켈 망간으로 대체했으니까. 그래서 이론 용량은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니켈이 요게 많이 들어갈수록 쓰는 용량이 커진다. 그건 우리가 뒤쪽에 자세히 볼 거고. 그래서 아무튼 요게 지금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는 배터리지. 알겠지? 중국은 아직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멀었고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확 저기 시장 점유율 1위지만 아무튼 요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요거는 약간 기술 수준이 낮은 거고 난데없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테슬라에서 우리 앞으로 이걸 쓴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울 거야. 아무튼 용량이 낮으니까 전압도 비교적 낮아요. 그래서 이건 이론 용량 자체가 170밖에 안 돼. 그치? 전압도 낮고. 그래서 아무튼 상업화 지금 돼 있는 거는 요것들 리튬 망가네이트 LMO 계열 그리고 LFP 약자를 씁니다. 요거 묶어서 NCM 계열 이렇게 세 개가 상업화에 성공했죠. 그리고 음극 유일한 상업화에 성공한 그래파이트 더하기 아까 이야기한 소량의 실리콘을 그래파이트에 섞어 쓰는데 요 섞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거 다 노하우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특허도 안 걸어요. 남들이 따라할까봐. 됐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리튬 설파이드 컨버전 타입이죠. 이론 용량이 거의 1200 가깝습니다. 얘네들 요게 이제 용량이 최대 200이라고 합시다. 5배. 전압은 얘는 전압이 2V 약간 넘어가.
얘는 거의 4V고 전압은 2분의 1. 그치? 전압, 차지 커패시티는 몇 배냐? 5배. 그러면은 요 곱하면 에너지 밀도는 2.5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궁극의 음극 소재, 궁극의 음극 소재, 리튬 메탈.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음극에 뭐 그래파이트도 안 쓰고 여기엔 지금 실리콘이 빠져 있는데 실리콘도 안 쓰고 리튬 메탈, 순수한 메탈 자체를 쓴다. 그러면 용량이 3,800. 그래파이트의 이론 용량이 370이거든. 거의 10배지. 그렇지? 이거 누가 먼저 하냐? 지금 크게 보면 미래 기술로 일단 음극 쪽에서는 누가 순수한 리튬 메탈을 전극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전해질 쪽에서는 전고체 전지를 누가 먼저 출시하느냐. 그렇지? 성능 저하 없이. 양극은 뭐 뻔하지. 누가 용량 큰 걸 만들어 쓰느냐 이거지. 됐나? 이 정도면 됐나? 뭔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음.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직 회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리튬 프리 배터리 이런 것도 이거 이제 대학에서 하죠. 연구실에서 하는 내용인데 리튬 없이 무슨 리튬 이온 전지를 쓰느냐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전해질에 그냥 넣고 쓴다는 얘기들 넘어가자. 시간 없다.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양극 소재 용량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해놨다. 여기에 이제 이게 이론 용량이 앞에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이론 용량 뒤에 있는 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량들인데 여기 실험실 환경에서 용량이고 세 번째 숫자가 이제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화된 배터리인데 아까 이야기했지 LCO 다 뽑아 쓸 수 없고 왜 자꾸 이럴까? 이론 용량이 LCO는 270 약간 상회하는데 실제 이제 상업화된 건 145. 그치? 절반 약간 넘어가지.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전압을 3.8V 이게 언제 거야? 15년 자료야. 내가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0년 초반에 내가 회사 업계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거든. 이거 3.7V, 8V 배터리는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여기 요거 전압 표면 코팅하는 방식으로 그 코팅해서 쓴다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그걸로 이제 아무튼 요거 4.2V 막 4.3V까지 높인다. 그러면은 요걸 더 쓸 수 있겠지. 150, 160 정도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나도 몰라서 여기 이제 보면 다 커머셜라이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 요게 NCM 계열이지.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게 NCA 테슬라에 쓰는 거 그치? NCA가 용량이 무지막지하네 그치? 200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봤듯이 또 다른 단점도 있긴 해. 그래서 양극 소재 뒤쪽에서 더 자세히 볼 거다. 넘어가자 요건. 그래서 요건 이제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넣은 거야. 파나소닉에서 테슬라에 채용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요것도 만들고 요것도 만들어. 그리고 더 나가서 뒤쪽에 보겠지만 NCMA도 만들고 요건 이제 상업화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스피넬은 이거 이제 점점 사라지겠지. 스피넬은 아직 뭐 이거 좋다고 막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 못 봤어. 올리빈 LFP는 중국에서 왕창 생산하고 있고 테슬라에서도 요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시 또 이제 역주행하는 거지. 빛을 발할지도 모르겠고 용량들도 여기 봐봐. 요거 이론 용량, 실제 용량 120이 제일 낮다. 그런데 전압이 높아. 쓸 수 있는 전압이. LFP. LFP는 특징이 요거에 왜 이런지는 뒤쪽에 보게 될 거야. 봐봐.
요게 특징인데 요 레이 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계열이야 얘네들. 얘네들은 이론 용량이 다 요 270, 80 수준인데 실제 사용 용량은 훨씬 작아. LMO하고 LFP는 이론 용량에 실제 사용하는 우리가 실제 마트에서 사서 사용하는 배터리 용량이 거의 근접해 있어. 요건 우리가 뒤쪽에 보게 될 거야. 왜 이런지. 자, 됐고. 요거 방전곡선 있는 건 내가 알려줬지. 여기 내가 2.5V까지 사용하면 그때까지 요게 방전곡선 용량이다. 두 개만 더 하자. 슬라이드. 자, 그래서 상업화된 양극 소재 이제 세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거야. 얘네 묶어서 하나, 얘.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요거 부디나프 교수님이 30년 전 발견하신 30년이 아니구나. 소니에서 처음 출시한 게 30년이고 80년대에 만들어 이거 발견했지. 그치? 부디나프 교수님이 요 계열 요걸 레이어드 스트럭처라고 한다. 층상 구조잖아. 이렇게 층층이 돼 있어서 층상 구조. 결정 구조가 층상 구조라는 얘기야. 결정 구조에 따라 이렇게 구분돼 있어. 그리고 요건 뭐냐? LMO는 스피넬 스트럭처라고 해. 요 구체 결정 구조를 요 원자들의 배열된 결정 구조를 스피넬 타입이라고 해. 스피넬 스트럭처라고 하고. 그리고 요거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 LFP는 올리빈이라 그래. 올리빈 타입. 결정 구조가 세 개가 다 독특해. 다 달라.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성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 용량과 전압 이런 건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이쪽을 보자. 이게 옛날 자료라 가지고 여기서 지울 건 지우자. 요 먼저 요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계열 층상 구조 계열은 불순물 이거 그렇게 신경 안 써. 뭐 워낙에 요새 생산 잘해가지고 옛날에는 처음 할 땐 문제가 됐는데 명확한 단점은 이거야. 고가. 특히 코발트가 제일 비싸. 여기 코발트가 없네. 여기에다가 야야야 무슨 놈의 자료가 이래.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다음에. 니켈, 코발트, 망간, 옥사이드다. XYG야. 요거 XYG 합하면 1. 이거 지워.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잖아. 봤지 전에. 그리고 니켈도 비싸. 고가라는 문제점이 있어. 그리고 장점이라면 일단 출력도 높아 얘네들. 출력도 높고 에너지 저장 용량도 높고 제일 중요한 건 용량이 크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상업화된 양극 소재들 중에 제일 크다. 용량 높고 출력도 괜찮은 편이고 좋고 그리고 열적 안정성이 문제라고 하는데 글쎄 뭐 이거 지금 문제가 되나 모르겠다. 지워. 누가 뭐 희건 같은 걸로 뜨겁게 라이터로 데우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 아무튼 열정 안정성 문제가 돼. 온도가 올라가면은 양극 소재 표면에서 막 분해가 일어나는데 냉각 시스템 있잖아. 전기차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했지. 공조 시스템이라고. 요 냉각을 해준단 말이야. 어느 배터리든 냉각 안 하는 거 없어. 그래서 배터리 자체로 놓고 보면 열정 안정성 뭐 이거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오해를 안 할까? 이런 거에 비하면 열정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 업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차라리 용량 더 높이고 가격 낮추고 이거에 신경 쓰지. 그다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자료를 찾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무슨 의미구나, 이거는 이 정도로 이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는 안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열정 안전성 안 중요함. 뭐 이렇게 외워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공부할 때. 응? 생각을 해 생각을. 자 그다음 LMO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압이 높아. 전압이 높아서 고출력 장치에 유리하고 생산 어려움. 어렵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어렵다는 얘기 못 들어봤고 요거 문제는 우리가 뒤쪽에서 볼게. 요거 문제는 뒤쪽에서 보고 일단 중요한 거는 배터리 시장의 트렌드가 용량이야. 용량 무조건. 이거는 약간 좀 내가 보기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요거는 모르지. 리스크를 감안하고 내가 한다면 요거 투자할 만하지. 중국 회사, 우리나라에선 생산 안 하고 있으니까 중국 회사에 CATL 같은 회사에 테슬라에서 이거 왕창 사주면 혹시 모르지. 어디까지나 위험하다고 내가 얘기했다. 안 살 수도 있어.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자세히 뒤쪽에서 볼 건데 장점을 보자. 값이 싸. 야, 이거 널린 게 철이야 세상에, 그치? 저가, 안전. 요거 안전해. 요걸로 불난다는 얘기를 내가 이거 물론 불나는데 요 계열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지. 요 계열은 이제 안전성 문제, 안전 문제가 좀 단점 하나 추가. 요거는 안전성이 요거보다 훨씬 낫다. 그치? 요런 것들은 요거하고 요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뒤쪽에서 하나씩 자세히 배우게 될 거야.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가 또 다른 미팅을 가야 된다. 45분 했네. 자, 질문. 자,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 양극 소재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고 종강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얘기했잖아. 내가 공지에다 올려놓을게. 공지에다 올려놔야지 또 질문을 안 할 것 같아. 내가 다음에 저기 공지에다가 빨리 올려놓을게. 오늘 올려놓을게.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또 질문. 자, 수고 많았습니다.